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어느 날 문득 낯선 향기가 느껴질 때, 혹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의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오곤 하죠. 오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내는 그 은밀하고도 위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학적인 기제를 통해 그들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휴대전화입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전화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항상 액정이 바닥을 향해 놓여 있지는 않나요? 혹은 화장실에 갈 때나 집 앞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조차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인 양 꼭 챙겨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뒷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비밀이 타인과의 내밀한 연결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될 때 행동은 극도로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비밀번호가 갑자기 복잡하게 바뀌거나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같은 보안 설정이 추가되는 식의 변화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방어 기제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생활 보호라고 치부하기엔 그 태도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너를 뛴다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겼을 사소한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구 만났어? 라는 평범한 안부 인사에 "왜 나를 감시해? 혹은 나를 그렇게 못 믿는 거야? 라며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낸다면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 전략이죠. 반대로 갑자기 이유 없이 너무 과도하게 친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오지 않던 꽃다발을 뜬금없이 들고 오거나 평소라면 고민했을 고가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건네며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한 말투를 사용한다면 이는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한 마음의 짐을 물질이나 가식적인 친절로 갚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패션과 외모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년 동안 고수해온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과감하게 바꾸거나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향수에 관심을 보이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며 몸을 가꾸는 일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의 반영입니다. 물론 자기 개발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동기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자신의 모습에 유독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새로운 설렘을 향한 준비 과정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지만 관찰력이 좋은 파트너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묘한 이질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대화의 패턴이 변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대화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대답이 "응, 아니, 그랬구나" 식의 단답형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현재의 파트너와 나누는 대화는 즐거움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반대로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묻지도 않은 정보까지 상세하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친구 만났어라고 하면 될 것을 그 친구가 오늘 무슨 색 옷을 입었고 메뉴는 무엇이었으며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과잉 방어이며 동시에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은 이른바 바쁜 현대인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 야근이 잦아지거나 주말 출근이 빈번해지고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지방 출장이나 워크숍이 갑자기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물론 실제로 업무가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바쁨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모호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골든타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핑계가 반복되지만 정작 회의가 끝난 시간에도 콜백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로 대신한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로 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SNS에서도 변화는 포착됩니다. 프로필 사진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풍경이나 본인의 단독 사진으로 바뀌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기 시작한다면 이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솔로처럼 보이게 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가장 가슴 아픈 특징은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전만큼 걱정해주거나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감정 호소를 귀찮아하거나 유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쓰며 비난하기도 하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면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현재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얻는 옥시토신보다 더 강렬한 쾌락을 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파트너에 대한 연민이나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욕구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도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나를 질리게 만든다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이 식은 것을 넘어 타인의 내밀한 삶을 관찰하고 즐기려는 이기적인 욕구가 관계 전체를 잠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반대로 특정 인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회사 동료 중 누군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그 사람의 일상을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자주 언급하던 지인의 이름이 어느 날부터 대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건 역시 의도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숨긴다고 해도 일상의 미세한 균열까지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경제적 지출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가계부나 카드 명세서에서 생전 보지 못한 지출 항목이 나타나거나 현금 사용 비중이 갑자기 높아진다면 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회피 행동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이나 백화점에서의 선물 구매 등이 본인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은 대개 친구들과 회비를 냈다는 식의 뻔한 둘러대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돈은 마음이 가는 곳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저축하고 아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비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늘린다면 그것은 관계의 토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보호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대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끝없이 추궁하며 감정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숨어버릴 명분과 핑계만 제공할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직관을 믿되 확실한 근거 없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상대방의 패턴을 관찰하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루션의 핵심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만약 심증이 확실하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십시오. 이때 비난보다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런 행동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담담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비겁한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면 그때는 관계의 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수상한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며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자신의 은밀한 삶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기술 중 하나인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정서적 의존도를 낮추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가혹한 진실과 마주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과 같지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거짓된 평화 속에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서서히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고 앞날을 설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지만 결국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감과 고귀한 마음까지 오염시키지 마세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리에 더 단단하고 질긴 새살이 돋아나듯 오늘의 이 시련 또한 여러분을 더 깊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믿었던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은 결코 죄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믿음을 배신으로 이용한 그 사람의 잘못일 뿐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를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속마음이었습니다.